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2월 첫 주간 첫날 월요일 날 반도체가 폭락을 했다가 또 화요일 날은 또 다 회복을 했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울고 웃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HBM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 전 세계가 지금 칩플레이션, 칩 플러스 인플레이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웃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전환점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와 메모리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스마트폰이라든가 IT, 가전, 또 노트북 이런 쪽에는 지금 돈을 벌수록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이 촉발한 HBM 세금 칩 인플레이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HBM의 미래, 인공지능의 미래,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이제 됐냐면 HBM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삼은 글은 우리 한국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외국에서 나온 글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AI 인공지능이 HBM을 독점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칩 인플레이션, 칩플레이션이라는 구조적 비용 전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HBM이 싹 쏠리면서 반도체 시장이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어마한 돈을 보고 한쪽에서는 구조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못 파는 기업은 AI 세금 이렇게 말을 하고 AI 파는 기업은 초과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칩 부족이 아닙니다. 칩이 계급화가 된 거예요. 칩. 이런 말도 지금 인공지능이 되면서 멀티 이어라든가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칩 부족, 반도체 공급 부족이 아니라 칩이 계급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비싼 돈을 주면서도 먼저 가져가지만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체 반도체가 부족하고 했을 때는 공급망이 붕괴되고 팬데믹이 왔고 결국 증설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되는 이런 구조적인 일들이 슈퍼사이클, 그다음 다운사이클 이것들이 반복이 됐는데 현재는 반도체가 전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HBM이라든가 AI용 칩만 의도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범용 메모리라든가 모바일 PC용 칩은 후순위로 밀려버렸어요. 계급화가 된 거예요. AI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상위에 있겠지만은 범용 메모리, 모바일 PC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후순위 밀려버린 거예요. 결론은 지금은 반도체 부족이 아니라 AI가 나머지 산업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전환점, 엔지니어링 전환점, 왜 HBM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가? HBM4가 게임 체인저, HBM4가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HBM3, HBM4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I/O 그 데이터가 들어가 인, 아웃 때는 그게 그 숫자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가 넘었죠. 스택당 또 이렇게 대역폭도 2TB 이상이 됐죠. 로직 다이는, 베이스 다이는 이게 지금 메모리하고 연산이 결합이 되면서 파운드리로 넘어갔죠. 그래서 제조 현실이 TSV 이게 복잡하고 수율이 급락하고 DDR5 대비해서 반도체 웨이퍼가 3배에서 5배나 더 들어가는,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같은 클린룸에서 HBM 한 장을 만들 것이 DDR 여러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비용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제조사는 선택을 하죠. 어느 쪽에 마진이 좋냐? 마진이 70%인 HBM으로 쏠려버리니까 범용 D램,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심각한 쇼티지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범용 메모리가 의도적으로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HBM은 선주문이 2년치가 벌써 소진, 완판이 다 끝나버리고 LPDDR5X는 공급이 축소가 되고 모바일 D램은
올라버리는 계약가가 2배 이상, 작년 한 해를 본다 그러면 8배 이상이 올라버린 거죠. PC 가전 원가 압박이 계속되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쇼티지 공급 부족이 아니라 HBM이 다른 메모리를 잠식하는 자기 잠식이란 이런 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런 신종 그 언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칩플레이션, 칩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런 일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촉발한 겁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을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왜 이 트랜지션이 무너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라든가 남아시아라든가 이렇게 저개발 국가에서는 초저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죠. 그래서 마진 구조상 메모리가 이제 $16 이상이 인상이 되면서 치명타를 입은 거죠. 소비자한테 전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만드는 회사들이 순이익이 54.1%가 줄어들었습니다. 저가 시장이 포기가 되고 고가 모델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상징성 보면 AI를 팔지 않는 기업은 AI 때문에 망한다. 잘 기억하세요. AI를 팔지 않는 기업은 AI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냐? AI와 메모리가 연합한 그런 회사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핵심적인 수혜자는 우리가 엔비디아, 블랙웰이라든가 차세대 루빈이라든가, HBM 없어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AI GPU를 만들고 있죠. 마이크론 26년까지 라인이 완전히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삼성이나 SK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대의 핵심 수혜자가 되죠. 시장 구조를 볼까요? 장기 계약 가능한 빅테크 플러스 메모리사가 승자가 되는 거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ODM 이런 것들은 지금 패자입니다. 탈락합니다. 인공지능 시장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들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런 산업군에서 AI를 도입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칩플레이션의 구조적 특징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사이클은 경기 연동이라든가 또 이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하고 현재 HBM 사이클을 비교를 해보면 과거의 메모리는 경기 연동이 됐죠. 그러나 지금은 AI 캐펙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증설하면 가격이 하락했지만 지금은 증설하는 부분만큼 HBM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범용 시장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AI 전용 시장으로 분리가 됐죠. 그리고 전에는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장이, 그래서 이런 칩플레이션에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AI를 올라타지 못한 산업, 그런 것들은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AI 세금이란 말이 생기는 겁니다. 메모리는 더 이상 범용 부품이 아닙니다. AI 인프라에 병목 자원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업계에서도 역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모델 실행 비용은 전력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이제는 HBM 비용까지 다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무작정 큰 모델만 되는 것도 아니고 대역폭이라든가 효율 중심 아키텍처가 선호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데는 온 디바이스 AI가 재부상이 되는 겁니다. 삼성이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가 참 잘 돼 있죠. 그러나 애플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GPU 쇼티지는 2020년보다 더 구조적이고 공장 설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AI가 반도체뿐만 아니고 공장 자동화 이런 데까지 온전히 다 퍼지고 있는 거죠. 향후 1년 12개월 동안의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인공지능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기술은 HBM4 포에서 시장이 열릴 건데 수율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냉각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이 전기하고 관계가 됩니다. 로직 다이가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안정성이 평가가 될 것이고, 전략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원시 D램 기반에다가 HBM4 2026년에 이제 엔비디아의
첫 번째로 공급이 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6단 HBM4를 개발을 하고 26년 하반기에 샘플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HBM4에서부터는 HBM 자체가 다릅니다. HBM3E하고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빅테크 자체 베이스다이 설계 가능성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중심이 TSMC가 있습니다. TSMC가 HBM4E부터는 베이스다를 자기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메모리 회사가 먹던 파일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모리 회사하고 로직의 경계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는 그냥 단순히 HBM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 베이스다이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거기다 플러스 패키징까지 하지 않고는 이 HBM 시장을 독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최종 결론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번 HBM 말 칩 인플레이션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AI 혁명이 물리적 제조 한계와 충돌한 결과입니다. 물리적 제조. 그러니까 지금 AI, HBM으로 쏠림 현상 때문에 범용 D램, 그쪽 범용 디램은 후순위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범용 디램을 쓰던 IT,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쪽은 연쇄적으로 그냥 비싸게 그 메모리를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소비자한테 그것이 전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AI 기업이라든가 메모리 기업은 역사적인 초호황을 맞지만은 전통적으로는 전자산업, 스마트폰, 가전은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AI 성능 향상의 대가는 소비자 기술 산업이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세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HBM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이런 전통적인 전자, 스마트폰, 가전은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이런 전통적인 전자라든가 스마트폰, 가전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반도체를 못 구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 산업이 쪼그라들면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또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그 구조적인 이런 압박이 심할 거란 얘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아주 글로벌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 HBM을 잘 만드니까 우리는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칩을 받아다가 또 전자, 스마트폰, 가전 쪽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본다면 참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이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칩플레이션이 우리 산업 전체를 하여튼 이걸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 그걸 한번 보고 참 어려운 문제지만 AI가 촉발한 이 칩플레이션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